마망구석에 있던 약간 로망 이런 공간을 언젠가는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나만의 작은 공간, 큰 공간이 아니고 내 거 안에서 내 안에서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 뭔가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온전한 해방. 숨차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아 좋네. 오두막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 오두막 아무래도 통나무로 만들어지고 좀 작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딱 상상하시는 바로 그 집이 맞는데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네, 그 오두막의 단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두막인데 단지라고요? 네. 아니 뭐 그럼 허크리베리핀 뭐 톰서요 뭐 이런 사람들 모여 사는 뭐 그런 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요? 맞췄나? 오, 야 오늘 벌써 기분 좋은데요? 야 오두막 단지. 단지면은 택지지구야 뭐야? 근데 오두막이 단지가 있을 수가 있나? 나는 시작부터 아리송한 거려. 저 오두막이네. 아 저거구나. 아 근데 한 채밖에 없는데? 어머나 단지 많네. 오두막이 대체 몇 채인 거예요? 뭐야 이거 진짜 세 채 단지네? 아니 근데 이거 집을 크게 짓지 왜 굳이 이걸 세 채로 지은 거지? 야 거기다 모양도 다 달라요. 한 채 찾아내기도 어려운 오두막을 때로 찾아냈으니 어찌됐든 오늘은 신봤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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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나오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세 분 뭐 벌써 포스가 확 기가 느껴지는데요. 혹시 락커? 제가 맞췄죠? 조금 비슷하십니다. 그래요? 야, 역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이좋게 같이 한 집에 안 사시고 다 따로따로 집을 지으신 거예요? 별로 안 친해요. 아, 가까이 계시는데 친하진 않으세요? 아니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후배 오두막 작업실에 반한 남자 김영훈입니다. 반한 오두막을 지은 남자 원유선입니다. 그 오두막이 부러워서 따라 오두막을 지은 남자 이재복입니다. 그 후배가 네. 홍천 그 산골짜기에 은둔형으로 살고 있었어요. 은두는 아니고요. 고립? 네. 오두막을 짓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두막이 너무 근사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약간 꿈에서나 그렸던 그런 형태의 진짜 꼭 외국 같다. 자세히 보면은 삐뚤빼뚤 얼기설기. 근데도 이 오두막에 자꾸 마음이 가더래요. 저희는 아마 믿기지는 않겠지만 전기가 없는 시절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두메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돌았었어요. 네, 제가 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 여기는 강원도 홍천. 네. 전 서울 마포. 딱 서울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비주얼이. 고향이 마포여가지고 63빌딩 보면서 그러면은 이 집부터 볼까요? 그래도 메인 이 집부터 보실까요? 아, 이 집이 메인인가요? 네. 아, 왠지 좀 그럴 것 같았는데. 처음 지었습니다. 아, 이 집이 처음 집이에요? 그래요? 아니 가만 보자. 오두막은 오두막인데 뭔가 동남아풍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이 집은 묘하다 묘해. 아니, 근데 지붕이 특이하다. 아까부터 좀 이렇게 대칭이라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볏집을 쓰고 싶었는데 네, 볏집. 너무 자주 갈아줘야 돼서 가성비는 그 빗자루가 제일 좋더라고요. 슬픈 현실입니다. 네, 가성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기 빗자루 만드신 분들한테는. 중국말로 해야 돼. 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더라고요. 지붕의 정체는 대나무 빗자루. 쓰임이 다하면은 자연으로 돌아갈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이 빗자루는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 시작부터
기발했네. 빗자루 지붕 오두막 그 속은 어떨지 탐구 시작해 봅시다. 아이고야, 안은 완전 딴 세상이네. 뭐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 집인가? 핀란드 어느 숲속 오두막쯤 구경 온 느낌적인 느낌? 나만 그런가요? 오. 와. 와, 완전히 밖에서 보던 모습하고는 또 다른데요? 그런가요? 네. 이야, 완전 작업실이네요. 와, 이 뒤에 공구들 뭐예요? 도끼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카펜터? 비슷합니다. 어. 네, 오. 장작, 통나무 장작을 쪼개서 그걸 이제 깎아서 저는 이제 주로 의자를 만드는 목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주도 좋네. 이게 유선 씨가 만든 의자들이라고요? 어머, 우리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다. 일일이 깎아서 못 하나 없이 다 끼워 맞춘 그야말로 작품이래요. 그럼 당연히 이 집도 직접 하셨겠네요? 네, 어설프게 했습니다. 아니, 안 어설픈데요? 굉장히 짱짱해 보이는데요?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야, 이거 일종의 약간 트러스를 활용해서 만드신 거죠? 혹시 구조 검토를 하셨나요? 그 어떻게 하는 거죠? 아무렴은 어때? 나무 만지는 실력은 수준급이신데. 역시 작가님은 달라도 뭔가 달라. 나무도 비싼 나무 쓰신 거죠? 사실 여기 그 나무 재료들이 그 한옥 제재소에서 이렇게 켜고 소위 말하는 뭐 짜투리 같은 그런 나무들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아니, 이게 짜투리 재료들이라고요? 응? 짜투리요? 아, 그러네. 저거 구멍 맞죠? 짧거나 삐뚤거나 어디 하나 같은 게 없어요. 한옥 제재소 가면 정말 예쁘고 반듯한 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비에 젖어서 한쪽 구석에 계속 재어져 있는 거를 유선 씨가 뭐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들춰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겉면이 그러면은 이제 안쪽까지 다 썩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라서 안쪽을 보면 안쪽의 단면을 보면 사실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겉은 썩었는데 속은 그래도 속도 썩은 게 있더라고. 아유, 뗄감될 운명인 줄 알고 자포자기한 자투리들만 골라온 거랍니다. 불만 나는 대신 일광욕하는 호사. 갈고 닦으니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더래요. 딱딱 들어맞지 않는데 편안한, 절대 안 괜찮은데 괜찮은 오두막은 그렇게 탄생을 했더랍니다. 이 건물이 좀 묘한 게 보통 이렇게 땅을 보면 제가 좀 파악이 되거든요. 모델하우스 같이 뜬금없이 턱하니 있어가지고. 그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가설 저희가 건축물. 나중에 다른 공간으로 저희 땅이면 좋은데 저희 땅이 아니어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가져가려고 이렇게 뜰 수 있게 가설 건축물로 만들다 보니까 딱 그 3m, 6m 컨테이너 사이즈로 만들게 되죠. 어머나, 진짜 본인들 땅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 끊고 갈까요? 저희가 이 땅을 구매할 정도의 경제력은 없고 우선은 지금 현재로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건축행위를 올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고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땅 주인이 나가라면 같이 나가면 되는 운명 공동체 오두막을 갖게 됐다는 말씀이죠? 아니, 근데 여기가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있잖아요. 네. 문도 양쪽에 있고. 어떤 공간인 거죠?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 티타임을 꼭 갔는데 그러려면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 필요해서 그 겨울에 난로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난로가 따뜻해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거 막더라고요. 아, 이거 밀어내. 네, 막고. 그래서 요만큼은 내줄 얘기는 테니까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있어라. 그 대신 빨리 나가라. 그래서 말을 빨리 나가라. 아, 이게 컨셉이구나. 네. 그러니까 문이 하나 둘 저기 끝까지 셋 이게 다 이유가 있대요. 유선 씨 나무 작업할 때 큰 나무를 들여오려면은 문이 하나면은 안 됐거든요. 덕분에 셋이 들락이는 오두막 집 문에 제 주인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다 알아듣겠는데요. 걱정되는 게 있어서. 사실 겨울에는 난로 있어도 춥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어디 이야기해 보셔. 오두막이 주는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아침에 오두막에 들어가면 컵에 있던 물이 다 얼어 있거든요. 네. 이제 난로를 피우면 갑자기 따뜻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러프하게 추웠다가 또 러프하게 따뜻해지는 거기에서 오는 좀 원시적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물도 안 나와. 찬물에다가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 내가 하잖아. 그거 볼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손시렵겠다 하면서 볼 때 살아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불편함은 약간 자극도 되고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번에는 오두막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다는 분 오두막 탐구하러 갑니다. 깔끔한데요? 저랑 똑같죠, 깔끔한 게. 예. 반전. 대반전인데. 제 스타일로. 야, 되게 하얗네요. 예. 깔끔하게 마감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어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저께 했어요. 그저께 했어요. 그저께. 그제? 네, 그저께. 저런 형태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봤을 때 저렇게 멋지지 않았고. 네네네. 방송 온다고 해서 재료를 사가지고 급히 했습니다. 원래 저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예. 맞아. 답사 왔을 때는 그냥 판잣집이었거든요. 세상에나 비까지 오는데 애가 탔네 탔어. 너무 날린 공사 아니에요? 너무 날린 공사 아니에요? 재복 씨한테 말 시키지 마요. 말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아직 하다 마신 거죠?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거짓말. 아니, 완성. 이게 완성이라고? 아, 예. 거기 손가락.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아니, 손가락 넣어서 싹. 잘 안 열려요. 안 열리겠죠? 아니. 땡기는 거예요. 아, 이거? 네. 미닫이, 누가 봐도 미닫인데요? 아니, 땡기는 거라니까. 누가 봐도 땡기는 건데. 와, 대박. 와 재복 씨 생각보다 재주가 있네. 유선 씨 오두막이 날것 야생의 느낌이라면은 재복 씨 오두막은 뭔가 세련된거려. 역시 서울 남자. 저거는 서울 감성을 넘어서는데. 오두막이 샹들리에가 웬 말이래요? 선생님 집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집 맞습니다. 그래요? 너무 깔끔한 것 같은데요? 저 원래 좀 깔끔한 스타일이라가지고. 머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깔끔. 지저분한 딱지색이. 저는 이런 분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울 분이신가요? 서울 사람이에요. 이 창을 놓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천창도 만드시고. 와, 이 무엇보다 아까 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이쪽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도 유선 씨네는 격자창인데 여긴 나름 통창이네. 재복 씨도 예사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뒤에 그림이 있는데 어머, 선생님이 혹시 화가?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빌런 형님도 이 화가신가요? 네, 비건 형님도 아, 비건으로 바꿔드릴게요. 유선 씨는 목공의 작가, 영훈 씨랑 20년 지기래요. 영훈 씨는 판화 작가시구나. 회화 작가인 재복 씨까지 삼총사 셋이 이 특별한 오두막들을 짓게 된 데는 다 사연이 있답니다. 작가, 특히 시각예술 작가들에게는 공간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집이 필요해, 작업실이 필요해라고 하면 아마 작업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작가들이 많을 거예요. 작가여도 약간 취미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직업인 거죠. 직업이어서 이 공간을 뭐 노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치열하게 오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대부분의 인생을 작업실 안에서 다 보내는데 그런 약간 집 이상의 그런 공간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그 공간에서 그림만 그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업 작가로 사는 일은 녹록지 않은 일. 온종일 자기 작업을 할 수만 있어도 이분들한테는 해방이었던 거죠. 오두막은 엉덩이 붙이고 앉을 틈도 없는 석도전의 세상에서 찾아낸 그들만이 아는 마음의 집. 거기다 셋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전시 기획 이런 걸 하면서 자재들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재들이 계속 폐기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전시 때 만들었던 그런 디스플레이 하는 그 아크릴 떼어가지고 창문 크기도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래요? 네, 아크릴 자르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정말요? 네. 저의 제 집의 컨셉은 제 불안함을 표출하는 컨셉입니다. 뭘 못 버리는? 그 집에서도 되게 욕을 많이 먹는 게 술 먹고 남은 병 이런 거 너무 예쁘고 얘네가 어디 또 쓸 수 있을 텐데 얘네가 그냥 이렇게 쓸모가 다한 건가? 이것들도 전시 끝나면 다 버려졌을 산업 폐기물. 차마 버릴 수 없어 차곡차곡 모아뒀던 거래요. 재복 씨 안 버리고 모아둔 보람이 있네. 서울 살 때는 비싼 작업실 임대료 때문에 북쪽으로 밀리고 밀려서 까딱까딱 월북 할 뻔했대요 글쎄. 그랬으니 추운들 좁은들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래도 세평은 너무 좁지 않아요? 저희가 개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큰 소파 같은 거를 놔줬는데 얘가 계속 구석에서 자는 거야. 그래서 몰랐는데 거기가 더 편한 거죠. 방해받지 않는 나의 공간. 유선 씨 오두막은 빗자루 지붕 오두막. 서울 남자 재복 씨 오두막은 합판 오두막. 그렇다면 영훈 씨 오두막은 무슨 오두막이래요? 응? 이것도 오두막이었어요? 이게 집이라고요? 영락 없는 화장실인데? 변소 아닙니다. 네. 딱 변소같이 생겼는데. 집입니다, 제 집. 애게. 애게라고요? 애게 못 들어보셨어요, 애게. 이게 애게가 아닌데? 아니, 이거 뭐 벽도 없잖아요. 눈치를 주면은 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울하거나 혼자 잊었을 있고 싶을 때. 네. 그때 와 있을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요 집을 지었는데 뒤태는 딱 저 푸른 초원이의 화장실인데. 누가 봐도 이거 문만 있으면 화장실 아닌가요? 이거 앉으면 바로 불안할 것 같은데? 오. 대령산이 통째로 달려드는 일렬 직관 명당 자리. 야, 선생님 이거 대박이죠. 제가 본 집 중에 제일 커요. 진짜 혹시 뭘 드디어. 알아보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야.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우리 전문가들은 시청자분들께 알아보잖아. 전문가들은 다 알아보잖아. 야. 이거 만들 때 변소 만든다고 싫어했어요. 화장실은 화장실인데 예. 잡념이나 고민을 버리는 화장실입니다. 아, 잡념이나 고민을 버리는 잡념 해우소. 아, 잡념 해우소. 하기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오두막 한 채씩 품고 사는 거는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숨어들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꿈 때문. 0.5평 오두막이 작아도 결코 작지 않은 이유죠. 그리고 잡념 해우소에 다 버리고 나면 공용 주방 앞 테이블이 가나 작가 영훈 씨의 작업실이 된답니다. 고마부주. 아이고 영훈 씨 남매를 둔 아빠셨구나. 아빠가 여기서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멋지다고요. 뭐가 멋져 아빠가? 그림 그리는 게. 이거 집 지으는 건 멋져. 집 지는 것도 멋져? 우주도 나중에 아빠처럼 집 지을 거야? 응. 100층. 100층짜리 지으라고? 그럼 넌 저기 서울 가서 살아. 싫어. 응. 너 아파트 싫어한다면서? 아니야. 아파트 좋아? 저기 아파트 가셔야겠는데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싶어? 마당 있는 집에서 살자. 응? 100층 아파트 짓고 싶은 무지의 꿈. 나는 완전 지잘납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곳에서 좋은 거 하면서 살고 있으니, 그리고 또 이슬이 이제 반짝이고 새들이 울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너무 행운이고 복받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맨 처음 봤던 이 오두막 주인은 누구시래요? 사실 이 오두막은 셋이 같이 지은 합작품이래요. 외부는 유선 씨가, 내부 인테리어는 재복 씨가, 전망은 작은 오두막 주인인 영훈 씨가 담당을 했죠. 저는 굉장히 너무 행복하고 그러한 느낌들을 누군가도 느끼면 좋겠다. 여러 작가들이 같이 공유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춘천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보조금으로 이제 작가분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드리고 오셔서 한 달 동안 작업에 몰입하셔라. 아, 그렇게 오두막이 단지가 된 거구나. 이제 알겠네요. 그 우리 조상들한테 되게 고급 문화가 있었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정자, 원림 뭐 이런 문화가 있어서 자기 집 말고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저 산속 어딘가에 이렇게 작은 정자 하나 탁 지어서 그냥 거기서 이제 풍경 즐기고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하고. 와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자연이 어우러져 있고 경관도 너무 좋고 너무 좋다 진짜. 그래서 그냥 여기 이 공간에 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해방된 느낌이 있고, 그렇죠. 욕심이 그 이상 생길 수가 없는 조건인 거죠. 그런데 땅은 갖고 싶네요. 흰자 말고 노른자, 알토란 같은 땅 갖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이죠. 맛있겠다. 침 나왔네. 야, 이렇게 야 그래도 이럴 때는 그래도 위아래가 있네. 그러니까. 한마디 하셔야지 우리 밥만 먹는. 먹을 때 맛있지 마. 일터도 놀이터 같고 일상도 캠핑 같고 삶 자체가 여행 같다라는 느낌. 편리해지면은 더 시간이 나한테 많을 것 같은데, 불편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여유나 그런 나한테 오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방일 수도 있지 않을까? 따뜻한 물도 콸콸 안 나오고 벽에서는 우풍 황소바람이 휙휙 삐걱끼익 나무들이 합창하는 그 오두막에서 굳이 해방을 꿈꿀 필요가 있는지, 그거 내가 꼭 한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탐구하고 났더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으네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꼭 있거든요. 그런 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돌아가는 불편한 오두막 한 채가 있다면은 살아갈 힘을 얻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오두막을 찾으면 되는 거죠? 소장님, 같이 가셔요. 혹시 오두막과 작은 집의 차이는 뭘까요? 오두막과 작은 집. 아, 어렵네. 작은 집은 아무래도 도시에 있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오두막은 그래도 자연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런 자연 속에 있는 오두막처럼 안 보이는 오두막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아니 뭐예요? 아니 오두막처럼 안 보이는 오두막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오두막인데 왜 오두막처럼 안 보이는 건데요? 힌트를 주려면 알 수 있게 주셔야지. 이래서 찾을 수 있겠어요? 건축탐구집? 팻말이 있네. 근데 이게 어떻게 오두막이지? 뭐야 이거 캠핑카도 아니고. 아 요새는 오두막을 이렇게 짓나? 아, 이 캠핑카가 오두막이라고요? 아이 뭘 당치 않은 소리를 하셔? 이거 썬팅만 잔뜩 했네. 아 여긴 불이 켜있긴 하네. 누가 있나?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깜깜해? 깜짝. 뭐 하시는 거죠?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계시긴 계셨구나. 예, 안녕하세요. 야, 오늘 완전히 예상 외인데요? 여기가 집이에요? 뭐야 정말 이 캠핑카가 오늘 탐구할 집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제 방 같은 것이고요. 네. 진짜 오두막은 저 안쪽에 있어요. 아, 얘가 오두막은 아니에요? 네. 어디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니 그런데 왜 오두막살이를 택하신 거래요? 안녕하세요. 자연인을 꿈꾸고 자급자족을 꿈꾸며 모듈러 주택 오두막을 놓고 이사 들어온 이연입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자연을 꿈꿨습니다. 아 근데 이미지 자체는 약간 도시적인 느낌이 있어갖고 원래는 그러면은 뭐 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거의 20년 넘게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프랑스로 가서 유학 가서 프랑스에서 공부 더 하고 남 꾸며주는 일을 하며 다른 나라에서 보유하듯 산 지 20년. 하루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화려하게 산 세월을 뒤로 하고 싶어졌답니다. 전혀 다른 자연 속에 살고 싶었고 항상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뿌리 내리고 싶은 공간, 지역이 뿌리를 내리고 싶었는데 외국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뿌리를 내려야겠다. 그런데 도시에서 내리고 싶진 않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대신 내가 움직이는 만큼만 얻어내는 것으로도 족한 삶. 자연 속에서라면 그 꿈 이뤄낼 수도 있을 것 같았죠. 텃밭표 샐러드에 직접 수확해 담근 오디잼까지 건강한 맛으로 한 끼를 채우는 자연인의 삶에 오두막은 필수였죠. 설마 주말에만 잠깐 와서 이렇게 우아하게 계시다 가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집 아니죠? 저도 그럴까 했는데요. 네. 그렇게 살지는 않고 아예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다 직접 고치고 손본 데도 많고요. 고치고 손을 보고 있으시다고요? 네, 전혀 안 믿기는데? 작업복 입었잖아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남의 손 안 빌리고 뭐든 혼자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건축학교까지 갔대요. 공구 사용하는 법을 알고 싶어서 갔어요. 물론 집을 지으면 더 좋고요. 목조주택이거든요. 근데 마침 그 건축학교가 목조주택 만드는 학교라서 이 시스템을 좀 알고 이 구조를 알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사람을 안 부르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다닌 거예요. 보통 분은 아니시네. 이 오두막도 보통 오두막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조립한 모듈러 농막인 거죠? 야, 예쁘네요. 야, 다 나무색이네. 오. 요것도 3m 곱하기 6m 컨테이너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 한 개 감성 뿜뿜 돋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작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근사한데요. 여기 위에는 편백나무고요. 옆은 자작나무인데 원래는 처음에 주문할 땐 전부 다 편백으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편백으로 하면 이 옆이 너무 어지러워서 물건 놓으면 정말 보기가 싫을 것 같아서. 근데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가 좀 자연스럽고 너무 자작나무로 바꾸면은 허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전 개인 모르겠는데 취향 차이지만. 짐이 너무 많아서요. 아, 짐이 많아요? 다 숨겨놨거든요. 지금. 그래요? 밑에 다 수납 공간이고요. 기가 막히다. 네. 와. 이렇게 수납이고 네. 그리고 이쪽 뒤에도 커튼으로 가려놨지만 이쪽도 이제 벽에다 붙여서 수납을 했고요. 이 테트리스 있잖아요. 테트리스를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즈를 다 일일이 재가지고 어디에 놔야 가장 그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수납을 할 수 있을까. 작은 집은 수납이 생명이죠. 여기도 저기도 잘도 감춰 놓으셨네. 이만하면 수납의 여왕 인정합니다. 아, 근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작지만. 네, 뭐 여기가 다가 아니랍니다. 안쪽에도 있고요. 위에도 있습니다. 한눈에 다 보이는데? 또 있어요? 저쪽으로 갈까요? 아, 예. 공간이 얼마나 되나? 뭐 길이 한번 재볼까요? 네. 제 보폭이 한 80 정도 되니까 셋, 넷, 다섯, 여섯. 5m가 안 되네. 야. 아유, 좁기는 좁다. 그래도 여기는 거실, 여기는 주방. 구조를 알차게 잘 뽑으셨어요. 그 기적의 6평 오두막집 제대로 탐구해보자고요. 근데 저 반짝이는 저기는 뭐 하는 공간이래요? 이게 뭐 옷걸이 같은 게 있네요? 아, 네. 제가 네. 그 나무 잘라낸 나무로 달았어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는 딱 맞는 행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못 놓거든요. 네. 그런데 또 예쁘게 하고 싶어서 네. 자연에 들어왔으니 자연적인 걸 좀 안으로 갖고 들어오고 싶어서 나무를 했고요. 여기가 드레스룸이랍니다. 네? 드레스룸. 여기가 드레스룸이에요? 오. 네. 이렇게 보니 영락없이 드레스룸. 요만큼의 공간도 내버려두지 않은 철저함이 6평의 기적을 만들어냈구먼요. 대추나무 가지 하나 저 높은 곳에 덕하니 걸쳤을 뿐인데 말이죠. 야, 진짜 계단이 아슬아슬하다. 와, 의외로 굉장히 아늑하네요. 야, 좁긴 좁다. 어우. 네. 야, 이거 뭐 만들 수나 있나? 와, 야, 이거 뭐 완전히. 다락방에도 우리가 상상 못한 수납의 기적이 숨겨져 있답니다. 저 좁은 공간에는 오늘 소장님이 수납되신 것 같은데, 어머 이를 어째? 근데 여기는 물건이 많이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밑에. 침대 밑에? 네. 침대가 얇네. 네, 이게 원래 바닥에 그 까는 침대 간살인데요. 네, 여기 올라올 때 아무거나 못 갖고 들어와가지고 접어서 갖고 오는 거를 샀어요. 그리고 웬일이야. 수납하기 위해서 밑에 전부 다 이렇게 다리를 이 정도 올라오는 다리를 다 16개를 끼워서 와. 그 아래에다가 잘 안 쓰는 거 다 넣어놨어요. 크고 좋은 침대는 작은 집에서는 무용지물이래요. 드라마만 가면 일단 오케이. 다른 쓰임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래요. 이분 틈새만 보이면 뭐든 끼워놓을 뿐이네. 제가 타이니하우스 몇 번 봤는데 이거 없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타이니하우스 영상만 한 몇백 개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봤어요. 네. 여왕 맞네. 공부 많이 진짜 했어요. 수납의 여왕.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침대 말고 천창에도 뭐가 있나요? 이건 그냥 바람이랑 빛 들어오라고 만든 천창이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천창을 네. 이렇게 낭만과 그 환기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환기를 이용해서 수확물을 말릴 때 써요. 네. 야, 여기를 농작물을 말릴 때 쓴다. 네. 이 쑥도 물론 텃밭에서 나온 거. 오래 두고 먹으려면 덮고 말리는 게 제일이래요. 야, 근데 천창을 또 이렇게 활용하시나? 이렇게 행잉 걸어서 이렇게 딱 바구니에다가 걸어서 말려놓으면 고양이들도 건들지 못하고 햇빛도 하루 종일 쐬주고 바람도 불어주고 해서 수확물 말리기에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베란다? 베란다? 아, 베란다에 할머니들이 막 고추 말리고 막. 맞아요. 네. 그럼 저희 집은 베란다는 없으니까 네.
네, 천창에서 아주 오롯이 평화롭게. 천창을 농작물 말리는 베란다로 쓰는 이분이 가장 애정하는 공간 텃밭으로 갑니다. 아이, 그런데 왜 잡초를 안 뽑고 가위로 잘라요? 엄마는 무조건 뽑으시고 저는 잘라내요. 네? 왜요? 저는 뿌리를 좀 흙에 좀 가둬두는 스타일이라서 잡초가 같이 자라야 제가 키우는 작물이 더 건강하고요, 더 힘세져요. 어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자연주의 농사법.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이 딸은 풀도 꽃으로 보이고 풀도 이쁘게 보이고 나는 이제 풀을 다 뽑아야 되는데 풀도 이렇게 좀 참 이쁘더라.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이제 옆 집이 너무 저는 답답해요. 거기 와서 같이 있자 하는데 답답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하나, 이현 씨는 엄마 텃밭에 지하수 뚫을 때도 전봇대를 세울 때도 자리를 지켰대요. 비록 땅은 내 땅이 아니어도 내 집 갖다 놓을 자리니까요. 이 오두막은 그녀가 이 땅을 떠나도 함께 떠날 그녀의 해방 공간이거든요. 저는 안 좋아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정말로 나이도 나이만큼 이제 남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남자는 생각이 없다고 하고. 언젠간 나가라. 여기는 내가 그래. 지켰다. 그렇죠. 이제 나가야죠. 같이는 평생을 살지는 못하죠. 네. 아유, 아직은 그녀의 해방 공간인 오두막 마저 탐구하러 갑시다. 다락방까지 봤었나요? 와, 진짜 동굴 속이네요. 단 한치의 공간도 낭비할 수 없다. 와, 여기 화장실이 있구나. 여기가 이제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세면실이에요. 이 좁은 집에 다 따로따로, 게다가 가운데 세면대는 다른 집들이랑 좀 다른 거 발견하셨나요? 특이하네요. 싱크대예요. 보통 도기를 이렇게 놓지 않아요? 하얀 도기를 놓고 쓰시는데 완전 정말 부엌 싱크대를 여기 갖다 놓으셨네요. 일단 부엌 싱크대가 허드렛 일 할 때 하기가 쓰기가 편하잖아요. 세면대 그리고 걸레 빠는 그런 빨래터, 화장대로도 쓰죠. 아, 비닐 뒤에 감춰진 게 화장품? 거울까지 있으니 화장대로는 안성맞춤이네요. 침대는 일석이조, 세면대는 일석삼조. 이 집에서 쓰임이 하나만 있는 거는 용서 못하죠. 그렇다면 화장실은 무슨 쓰임이 더 있으려나? 어머나, 여기는 미술관인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 이 그림들은 누구 작품이래요? 그림도 제가 다 그린 거라서. 이거 선생님 그리신 거예요? 네, 저희 집에 있는 그림은 다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만족하고 제 개성이 더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취향이라서요. 이 종 뭐예요? 진짜 울리네. 네, 굉장히. 그리고 이 문을 닫으면 울림이 더 이제 이 공간을 꽉 채우거든요. 잠깐만요. 네. 약간 명상, 이너피스. 네, 이너피스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고 작은 이유고요. 손님들 오면 볼일 볼 때. 네. 아, 소리 날까봐. 그렇죠. 센스. 매너. 아, 그렇네. 네, 이제 편하게 보시라고. 그렇게 갑자기 해놨어요.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종마저도 쓰임이 일석이조네요. 책상 밑에 왕국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책상 밑이 좁고 한데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나 애들, 어른도 그렇고 이제 집이 아무리 넓어도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은 책상 밑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기 몸에 탁 들어 만든 것 같은. 근데 제가 보니까 화장실에 선생님의 그런 네, 맞아요. 왕국 같은? 그녀만의 왕국, 마지막 공간을 탐구하러 갑니다. 이거는 뭔가요? 데크? 아니, 처마가 있으니 포치인가? 아니네, 벽이 막혔으니 온전한 실내 공간이구만요. 이 공간도 집 배달해서 조립할 때 붙어있던 공간인가요?
제대로 방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여기는 네. 고양이들을 위한 캣티어 공간이에요. 아, 캣티어요? 네, 캣 그리고 파티오의 파티오의 티어에서 캣티어예요. 제가 다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혼자 힘으로 다 했답니다. 데크에 방부목 씌우고 기둥 만들고 지붕 올리기까지. 문은 기성문이 아니라 직접 틀까지 짰대요. 이 집은 사람도 서너 사람 몫을 하네요. 일단은 위에 부분은 그 나무로 2x6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기둥을 해서 석가래로 다 기둥하고 해서 세웠고요. 바닥은 원래 데크가 방부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집 지을 때 바닥에 까는 방수 합판이 있거든요. 그 합판을 6장을 깔았고요. 벽체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해서 이게 유리보다 더 내구성이 좋아요. 깨지지 않고 혼자서 하고 있다는 거에 항상 대견해요, 저도. 그러면 이게 이제 농막은 아니고 네, 체류용 쉼터. 농촌 체류용 쉼터로 네. 들어가는 거죠? 네네. 이 농촌 체류용 쉼터가 이제 최근에 합법화가 된 건데 네, 정말 33제곱미터까지는 네. 실내 공간도 허용이 되고 네, 부엌도 놓을 수 있고 네. 정화조 설치 가능하고 체류도 하고. 원래 이제 그 캐노피랑 데크는 별도로 또 추가로 설치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거 이제 실내 공간이니까. 덕분에 고양이 라봉이는 무릉도원을 얻었고요. 기상 후 커피 타임은 이현 씨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됐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 더 괜찮아 보이는 공간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야기를 덧입혀 놓고 보면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못난 데가 많고 잘 못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뿌듯하고 공간에서 있으면서 그 만족감이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다면 그 만족감은 없지 않았을까요? 집은 세상에 있는 우리의 구석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집은 굳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거란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정말 작아도 내 손으로 만들고 방을 꾸미듯이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바로 현대인의 오두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 짓는 일은 땅 한 떼기라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무조건 큰 땅에 큰 집, 먼 돈 날고 값이 올라야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한테 오두막 한 채가 없는 거는 불편하게라도 오롯이 내 해방 공간에서 살아볼 용기가 없었던 까닭. 편리하다고 꼭 편한 거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캠핑하실 건가 봐요. 이현 씨는 누가 뭐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마당에서 캠핑을 한대요. 내기 한참 철일 때 지금도 물론 지금 좀 지났고요. 그때 다 해서 씻어서 그리고 오래 먹고 싶어가지고 냉동해 놓은 거예요. 아, 이거 직접 따신 거예요? 네, 직접 따서. 건토마토 마리네이드에 데친 냉이까지 눈 깜짝할 새 가버려 아쉬웠던 텃밭의 봄날을 맛볼 참이랍니다. 마당 캠핑의 반찬은 시장이 아니라 아슬아한 저 풍경. 저는 제 땅을 구해서 거기서 제가 원하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집을 지어서 온전한 해방을 하는 게 꿈입니다. 돔하우스라고 해서 돔을 짓고 그 안에서 집도 들여다 놓고 밭도 하고 정원도 꾸미는 돔하우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돔 안에서의 진짜 작은 우주같이 저만의 우주 같은 느낌으로 그 안에서 살고 싶어요. 위험 영화에 나오는 결계를 하나 딱. 네, 맞아요. 결계예요. 들어오면 큰일 나요. 안정감을 주는 나만의 공간이 그녀의 오두막이며 해방이었구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짓지 못한 오두막 한 채가 있나요?
또 여기가 지역이잖아요. 강원도니까 좀 춥진 않으세요? 춥죠? 좀 추운 건 있는데 소장님들이 다 말리셨어요. 절대 안 올라갈 거라고. 이 사다리도 못하면 정말 야지. 이 사방에서 봤을 때 그 가운데 프레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원하지 않는 맞아요. 그림이어가지고. 저희 둘 다 이 소장님의 권유를 뿌리친 약간 대가? 잠깐 불편하면 예쁜 집을 짓겠다 이런 각오는 되어 있어요.